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여러분 혁신학교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혁신학교는 학생들에게 배우는 기쁨과 행복을,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는 보람을,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는 만족을 드리는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가 5년 만에 전국적으로 816곳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워낙 혁신학교 인기가 좋다 보니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집값이 들썩일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 인터뷰 사랑방 손님으로 혁신학교인 서울 선사고 배성우 선생님과 타규진 학생, 졸업생입니다. 타규진 학생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시고 대체 혁신학교가 무엇인지, 혁신학교가 좋다고들 말하는데 정말 혁신학교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우 선생님 그리고 타규진 학생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잠깐 자기소개 해주시죠. 배성우 선생님부터. 저는 그 서울형혁신학교 선사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배성우라고 합니다. 뭐 흔히 배성우라는 이름보다는 딱따구리 선생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오늘 이제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세상이라는 방송으로 알고 왔는데 그 전 걸 좀 봤더니 네. 안 행복한 교육 이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한자 병기라든가 사립학교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선사고가 혁신학교인 선사고에서 5년 동안 행복했던 기억들을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함으로써 정말 행복한 교육 세상을 함께 꿈꿔봤으면 네, 행복한 교육 세상 만들기. 그렇죠. 그런데 이미 선사고는 이렇게 실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타규진 학생도 잠시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동안 선사고등학교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는 제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올해 선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춘천교육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탁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예비 선생님이시네요. 그렇죠? 네.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들을 위해서 먼저 그 선사고 관련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에서 학생으로 일방적으로 흐르던 소통의 방식이 이제 쌍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모실 때가 잠깐만 기다리거라. 올해 문을 연 강동구의 선사고등학교입니다. 교장선생님 나오시죠. 이분은 몸매가 안 되시잖아. 우리 교장님. 개교식이 자유로운 분위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이유보다 딱 2살 많아 보이신단 말이지. 우리는 3주체 공동체 협약을 잘 지킬 것을.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고등학교에서도 혁신학교의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오고 싶은 학교. 집에 가기 싫은 학교요. 모두가 원하는 학교. 잠깐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항상 함께하고 소통이 되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복한 선사고 화이팅!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선사고 교사와 학생들은 스승의 날 기념식 대신 발야구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게임하는 거 어떠세요? 아, 재밌습니다. 즐겁네요. 근데 못 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잡히실 것 같아요? 아유, 저는 못 뛰어요. 가다가 잡혀요. 학생들이 저렇게 응원하시는데 너무 황홀합니다. 오늘 꼭 이기겠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희 학생부요. 저희가 이겨요. 학생일 것 같아요? 선생님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이겼어요? 네. 그냥요. 같은 학생 아니에요? 날이잖아요. 이해진.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에 혁신학교 도입이 결정된 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혁신학교가 시작된 것도 불과 몇 개월입니다. 이것만으로 교육 혁신의 미래를 가늠한다는 것은 섣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학교에서는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작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생과 미래를 좌우할 큰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행복한 학교네요. 사실 제가 북유럽 가서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정말 행복한 교육 시스템을 보고 나서 그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스웨덴 보고 학교들 보면서 야,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재밌어 하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도 정말 이런 북유럽과 같은 그 교육 시스템을 갖춰주고 있다면 학교를 그만두겠다. 심지어 꽃다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이 없을 텐데 우리는 언제 이런 행복한 교육 이런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나 이것 때문에 많이 사실 속으로 많이 울었는데 여기 선사고 영상 보니까 여기가 마치도 제가 핀란드나 스웨덴에 온 듯한 착각을 일 정도로 그동안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정말 놀랍고 부럽고 행복해 보이네요. 예, 저도 이제 교육위원 시절 혁신학교에 대한 그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혁신학교 지킴이라는 별명까지 얻어가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제 벨쌤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혁신학교는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09년에 이제 경기도에 김상곤 전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혁신학교가 이제 확대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맨 처음 시작은 남한산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육운동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는 이제 광노현 전 교육감이 이제 교육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면서 2011년부터 그렇죠. 예, 첫 시작이 되었는데요. 혁신학교라는 말에 이제 담겨있는 의미가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교육 모델이나 학교 모델은 아니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혁신학교는 교육 철학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떤 거창한 교육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육하면 떠오르는 것, 교육의 본질,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철학을 확실히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현실 속에서 그것을 녹여내고자 노력하는 학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기존의 그 암기식 주입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 이걸 좀 본질을 찾는 게 사실 혁신학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혁신학교 명칭이 전국적으로 조금 달라요. 그렇죠? 예. 서울, 경기, 전북은 혁신학교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요. 혁신학교라는 말을 쓰고. 예, 그 다음에 전남은 무지개학교, 강원도는 행복도하게 학교, 그리고 광주는 빛고울 혁신학교. 예,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추구하는 방향은 거의 같다고. 예,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죠. 선사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몸풀기 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배성우 선생님께 먼저요. 예. 그 서울형 혁신학교인 선사고는 어떤 학교일까? 첫 번째, 지극히 평범한 서울의 일반계 공립학교이다.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두 번째, 공부 거의 안 시키고 정규조 선생님이 대부분인 학교다. 일부는 좀 맞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소통, 협력, 돌봄으로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다. 예, 우리 학교 슬로건인데요. 예, 이게 작년부터 소통, 협력, 참여로 바꿨습니다. 바꿨습니까? 예. 돌봄을 참여로.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입시 위주의 교육에 지친 학부모들이 근처로 이사와서 주변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된 학교다. 앞부분까지는 맞고요. 네. 예, 집값 상승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거기도 그래도 저기 강남에서 많이 온다면서요. 강동구고, 예. 조금. 그리고
근처 강 건너에 광진구 쪽에서도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강동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잘 사는 지역으로 아는데 썩 그렇지는 않다면서요. 예, 잘 사는 지역이었으면 혁신학교가 들어오질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일반 학교 중에서도 그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예, 성적도 좀 부진한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 올라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요. 억대 예산을 받고도 방만한 예산 집행과 타 학교에 비해서 떨어지는 학력 등이 수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다.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억대 예산, 예. 그다음에 방만한 예상 집행, 예. 떨어지는 학력은 세 가지가 다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한 학교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 1억 4천, 그러나 이제 예.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일부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걸 두고 뭐 엄청난 특혜인 양.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일반고 살리기라서 5천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거든요. 네. 그런 예산을 이제 혁신학교는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교무 행정사 예산도 또 못 그렇죠. 받고 있고, 혁신학교 예산 내에서 쓰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1억 4천 또 뭐 한 7, 8천 주면서 정말 이렇게 행복한 학교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옳다고 예. 김학연 씨는 엄청 강조를 했고, 왜냐하면 워낙 혁신학교가 마치 특혜인 양 그렇게 몰아세우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뭐 과학고나 예. 더 많은 학교들이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들이 많았었거든요. 몇억 몇십억씩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그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타규진 학생에게도 한번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다음 그 선사고에 있는 것을 모두 골라보자 그랬습니다. 네. 첫 번째, 태학이 있습니까? 네, 태학이 있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죠. 네. 복장 규정이 있습니까? 네, 복장 규정도 있는데 복장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처럼 타율적인 규정이 아니라 자율 규정으로 있습니다. 네, 자율 규정으로. 그 다음에 상벌점제도 있습니까? 네, 이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엄격한 타율 규정과 강력한 처벌이 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8조법금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네, 8조법금도 좀 이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약속들로 이루어진 생활 협약이 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는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이라고 이걸 함께 만들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선사고의 대표적인 어떤 그 특색 중에 하나죠? 네. 예. 그래요. 배성호 선생님, 이제 선사고의 경우도 혁신학교 도입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혁신학교를 많이 선호하는데,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고 대학 입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문계 고등학교가 혁신학교를 한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 조금 해주시죠. 2010년도에 네. 광명 전 교육감이 당선이 되면서 혁신학교 이야기가 본격화됐었죠. 근데 이제 그 전부터 그 지역 내에 많은 이제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소모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일단 역사 연구 모임도 있었고, 학급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과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모임도 있었고, 각 교과 모임들도 다 있었고요. 그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각자가 혹은 각 분야에서 해오던 것들을 한 학교에서 모아서 한다면 이건 정말 꿈의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조차도 고등학교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 실은 반이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입시 때문에. 예,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좋아한다. 네. 중학교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네. 근데 고등학교는 당장 입시 어떻게 할래? 네. 라는 문제 때문에 실은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도 그랬고 하자라는 의견이 좀 강했던 게 좀 있었고요.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 한번 부딪혀보고 실현해보자 라는 의견으로 그분들 그 교육 연구 모임을 하시던 분들이 중심으로 모여서 혁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2010년 여름부터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보니까 그 선사고는 그 작은 학급제도 운영했지만 남녀공학이잖아요. 예. 남녀공학인 학교들이 대부분, 물론 공립은 남녀공학이 많지만 그래도 남녀 합반은 안 하는데 보니까 그 선사고는 남녀 합반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안 좋은 점도 많지 않나요? 그게 더 좋은 점이 많았나요? 학생 입장에서 어떤 거 한번 타규진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 중학교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선 저는 남학생들과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같이 지내면서 이제 또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렇게 함께 지내는 방법 이런 것도 많이 알게 되었고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도 정말 재밌고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남녀공학 하다가 고등학교 오면 남녀공학인 고등학교에서도 남녀 분반을 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남녀공학이라고 하면서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사고는 한 교실에 남녀 합반 그것까지도 실현을 했군요. 근데 단점보다 지금 장점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물론 이제 남녀 분반을 했을 때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있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차치하고 나서도 남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되면 서로를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내 친구가 사람 친구예요. 근데 이것을 굳이 남녀를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서로를 남성과 여성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부모님께서 우려하는 이런 바가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은 사회에서 같은 학교에서 어울리는 친구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까지는 남녀가 같이 있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만 떼어서 놓고 또 대학 가면 만나거든요. 그거는 좀 어쨌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다시 자연스럽게 복원시킨 그죠? 네. 그리고 작은 학급제 조금 이야기 돌아가서 작은 학급제가 어떻게 타규진 학생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실제로 제가 선사고등학교에 이제 지원해서 입학할 때도 선사고등학교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던 점도 작은 학급제였거든요. 작은 학급제는 제가 1학년 때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정말 좋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한 명의 담임선생님께서 16명 내외의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해 주시니까 저희는 아침 창체 시간마다 이제 선사 플래너라는 것을 썼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학습 계획을 쓰면은 그 아래다가 담임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그랬다면서요? 네, 그런 식으로 관심과 애정을 받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학교에 딱 들어와서 적응하기 힘들었는데도 이렇게 선생님의 관심과 애정 속에 적응하는 것도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하고의 신뢰관계가 일단 싹 트고 또 아이들과의 관계도 뭐 아주 가깝게 15명, 16명이니까 정말 가까웠겠어요. 그죠? 네. 또 그 15명, 16명 내외 학생들끼리 학급별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해서 더욱더 돈독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아니라 뭐 어떤 때는 막 그 유치원 같은 느낌을 받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타규진 학생한테 하나 더 여쭤보는데 그 선사고는 보니까 그 논문 쓰기가 있더라고요. 논문도 썼다고 들었어요. 제목을 보니까 학습 집중도와 시간의 상관관계와 그에 따른 효율적인 학습 방법. 논문 제목만 보면 무슨 그 석박사 논문 같고 교수 논문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걸 쓰게 됐고 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선사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4-5명씩 모둠을 지어서 소논문을 쓰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4명의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해볼까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다가 정말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어떤 시간대에 집중이 잘 될까? 이런 단순한 물음을 가지고 출발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도 진행했고요.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서 마지막에는 저희 학년들을 대상으로 강당에 모여가지고 저희가 연구한 거에 대해서 함께 발표를 하고 또 이거를 학교에다 제안하기도 하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대학교 면접을 볼 때도 교수님께서 학생이 고등학교 때 이런 활동을 했냐고 하시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여쭤봐 주시고 그러니까요. 하셨습니다. 그 주제 선정도 좋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아침형 인간, 뭐 저녁형 인간 그러는데, 그렇죠? 아침에 집중이 잘 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저녁에 집중이 잘 되는 아이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가 좀 어땠어요? 네, 결과는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지 않게 뭐 아침에는 학생들이 피곤해서 잘 집중을 못한다. 잠이 덜 깬 상태라서. 그러니까 아침 연교시 일찍 불러내서 수업하는 거 효율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른들은 그냥 인문계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불러내서 막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그 교육적인 효과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결과들을 토대로 네. 학교에다가 이렇게 아침 시간에는 졸리니까 우리 좀 애들 잠 깨울 수 있는 예체능 과목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한번 편성해보자 이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시간표를 짜서 학교 측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요. 그 선사고에서는 매월 아니 매일 그 수업 시간 전 30분씩 그 진로 또 생활 상담 또 지식 채널을 시청하거나 뭐 티타임도 갖기도 하고 또 독서 등 이렇게 특별한 창의적인 그 체험 활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유진 학생 어떻게 했나요?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아침 창체 네. 시간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그 시간에 뭐 아침 독서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함께 모둠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했고요. 플래너도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내실 있게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게 학급별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학급 회의를 진행을 해서 우리가 학급별 테마 여행을 갈 건데 어떤 장소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뭘 할까 이런 것도 같이 기획을 하고 또 스승의 날 파티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또는 이렇게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달에 생일이 있는 학생들 생일 파티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학급별로 행사를 많이 하면서 학급 단합심을 굉장히 네. 기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런 친구들로 남을 정도로 네. 수업 시간 전 30분이 굉장히 기다려졌겠어요. 막 학교 빨리 가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죠? 그때 사실 마음속에 있는 뭐 아까 얘기한 졸릴 시간도 없었을 거고 정말 뭐 열린 마음으로 네. 또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까 낸 것들이 거의 다 받아들여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그러니까요. 보냈어요. 굉장히 그 시간도 의미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이 또 하나하나 실행되니까 네. 그것도 큰 보람이었겠어요. 네. 그죠? 그 아울러서 이제 선사고에 보니까 공부하는 재미를 만들어주는 학습 동아리가 또 많다고 들었어요. 예. 이건 어떤 건가요? 영어로 스터디 그룹이라고 하죠. 네. 이제 뭐 대학생들도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면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를 보면 수업이 끝나면 방과 후에는 방과 후 학교라고 해서 보충 수업이죠. 예전에. 그렇죠, 예. 그것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죠. 네. 또 이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을 듣고 또 8교시, 9교시를 듣고 또 야간 수업을 듣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계속 배우기만 하는 거죠. 네. 학은 하는데 습을 할 시간도 없고.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선사고는 방과학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하지만 학기 중에는 방과학교보다는 학습 동아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과목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요. 어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는데 예전에 이거를 한번 보충 수업 대신에 말 대신에 특기적성 교육이란 말을 쓴 적도 있었는데 예. 약간 어떻게 보면 특기적성 그 소질을 개발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되겠네요. 학습 동아리 경우에는 주로 교과 학습이 많고요. 이제 모둠별 협력 학습이 되겠네요. 예,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죠. 4명, 5명 모여서 우리 영어 공부하자. 네. 하면 자기들끼리 계획을 잡고 지도교사를 선정을 하고 지도교사 선생님이 이제 조언을 해주죠. 너희 영어 이렇게 공부하려고 짰구나. 근데 계획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짜보면 어떨까? 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주시고요.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봤던 영상에서 예, 아이가 아이를 가르치는 게 그게 바로 학습 동아리인가요? 예, 학습 동아리가 이제 그렇게 서로 가르쳐주는 학습 동아리도 있고요. 아니면 함께 모여서 계속 토론을 하는 학습 동아리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인데 매년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학습 동아리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교과 학습을 떠나서 부드러움과 또 강함의 조화를 꾀하면서 인권과 생활교육을 또 강조하고 있다고 선사하고 들었어요. 우선 그 유명한 3주체 생활공동체 협약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배성훈 선생님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이고요. 네. 예, 3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의미합니다. 교육 3주체. 네. 예. 기존의 학교에서 생활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에 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에 의한 일방적 통제였잖아요. 그리고 생활규정을 보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막 수십 장이 돼요. 네. 그리고 그 규정 아마 읽어본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선사고에서는 그래서 교사에 의한 일방적 통제는 아니다. 세 주체가 동등한 입장이다. 수평적인 자율규범이다.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하자. 네. 그래서 교사들도 우리끼리
토론해서 우리 약속을 정할 테니 너희들도 너희들끼리 토론해서 너희들이 약속을 정해라. 물론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이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 간에 약속을 정하고 이 약속에 대해서 스스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주체가 뭐 강력한 처벌을 한다든지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요. 다만 매년 스스로 또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성도 하고 향후에는 이걸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매년 또 공청회를 하고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 이걸 한번 제가 쭉 봤어요. 예. 거기 이제 교사의 약속이 있고, 학생의 약속이 있고, 또 학부모의 약속이 있고, 그렇죠? 예. 네, 교사의 약속 13가지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하여튼, 수업을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이거. 일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자기 수업에 존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시간에 졸면 조는 거에 절반은 선생님 책임이라고. 그죠? 선생님이 또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실력 있는 선생님과 잘 가르치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특징적인 게 학생 개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1:1 상담을 많이 한다. 이 1:1 상담을 많이 함으로써 신뢰를 쌓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학생의 약속 중에서 급식 시간에 새치기 하지 않겠다. 급식에 새치기 하는 아이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지정된 교복을 단정하게 입는다. 다른 학교에서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지켜졌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자율규정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율규정이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 거겠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부담을 적게 가졌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 두발, 화장, 피어싱은 개인의 표현을 존중하되 공동체에 지나친 위화감을 줄 경우에는 뭐 시정을 요구한다. 그래서 보니까 이 선사고의 경우는 교문 지도는 없죠? 예. 그러나 화장은 해도 되고, 심지어 파마나 염색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파마 염색해서 요란하게 하고 논 학생은 있었나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15번째 규정을 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들과 그다음에 이제 전 학생들, 학부모들이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할 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그렇겠어요. 예, 이것은 학교에서 잡아줘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됐고, 그래서 실은 뒷부분에 공동체에 지나친 위화감을 줄 경우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합의점을 도출한 건데요. 끝장 토론을 2번이나 갈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이제 인정을 하시는 게요.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입학할 때 굉장히 요란하게 하고 온 친구들이 많아요. 처음이니까. 예, 이제 중학교 때. 시험적으로. 예, 버릇이죠. 예. 근데 어떤 제재도 없고 다른 학생들의 어떤 관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요, 1년 정도 지나면 그런 모습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무 우리 학생들을 지나치게 사실은 그러니까 기우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면 막 학교가 큰일 날 것처럼 아이들 다 염색하고 오고 막 파마하고 오면 어떡하냐. 그런데 처음에는 워낙 억압되고 규제를 심하게 하면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일부러 그런 애들이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선사고 3주체 생활협약이 실은 서울 인권조례 통과되기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권조례를 만들 때 많이 가서 증언을 한 것이 우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훨씬 효과가 좋다. 어느 학교나 아무리 단속을 해도 교복 짧게 입는 학생, 머리 긴 학생, 화장한 학생, 파마 다 있거든요. 일부는 있죠. 그럼요. 다 있는데 오히려 선사고가 더 적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학부모 규정을 보니까 그 학부모 당연히 교육 주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소통한다. 아주 좋은 내용이 있고요. 아침밥은 꼭 먹여라. 이 내용이 꼭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좀 인상적인 게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알고 그 아이도 내 자식처럼 대한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고, 아시다시피 우리 이 나라 교육이 이렇게 대단한 게 엄마들의 교육열이지만 또 일부 어머니들은 빗나간 교육열, 내 자식만 챙기고 내 자식 외에는 또 신경 안 쓰는. 그런데 그렇죠. 내 아이가 소중하면 다른 아이도 다 내 자식처럼 소중하다.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학생 자체에 대해서 우리 탁유진 양하고 좀 이야기 나눠보죠.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그죠? 네. 뭐 막 10대 1의 경쟁을 뚫고 학생회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 학생회 임원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네,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자치 활동은 워낙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스승의 날 행사, 네. 그리고 신입생 OT부터 시작해서 학생의 날 행사, 거의 모든 학교 행사를 학생회가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 나도 학생회 일원이 되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높은 경쟁률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를 조금 좀 설명을 더 해주세요.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의 날 행사를 기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요. 그 아이디어를 낼 때도 단순히 학생회 이런만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학생회가 각 학급에 직접 교실에 찾아가서 여론조사를 해요. 너네는 학교에 대해서 원하는 게 어떤 게 있어? 우리가 어떤 식의 활동을 하면 좋을까?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보자.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수렴한 의견들을 가지고 우리 학교 행사 이번에 이런 식으로 진행해보자 하고 이제 학생회 일원들이 기획을 하고 진행까지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는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시는 것보다 너네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줄게. 리허설 할 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좀 리허설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시고, 저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굉장히 실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늘 얘기했듯이 교육의 제일 주체가 학생, 그리고 이제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인데, 네. 제일 주체인 학생이 사실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교육기관에서는 학생은 사실 빠져 있어요. 네. 예? 학생의 목소리는 무시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러나 이제 지금 선사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학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른 데는 이제 학생회가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담임선에서 안 된다고 하거나 학생부 장선에서 안 된다는 게 참 많은데, 여기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뭐 신입생 OT 준비도 학생회에서 한다고요. 네. 스승의 날 행사, 또 격주로 학생회 뉴스도 있어요. 방송대장. 예, 또 뭐 국기대회, 그 외에도 뭐 아까 얘기한 학생의 날 행사, 축제, 뭐 봉사활동, 학교 홍보, 뭐 대부분 다 이걸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엄청 바쁘겠어요? 네, 사실 저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려고 하니까 저희가 열정이 또 앞서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하지만 그 과정이 또 재밌고, 그 과정 속에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고, 그런 데 있어서 정말 학교가 거의 살아있고, 네. 어떤 정말 학창시절 네. 멋있게 보낸다,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들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어쨌든 졸업식 걸 한번 보니까 졸업식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또 실행도 했다고요. 네. 네. 처음에 이제 수능이 끝나고 졸업식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졸업식 좀 특별하게 해보자. 우리의 3년이 워낙 또 특별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걸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는 몇몇의 대학 잘 간 학생들, 성적 좋은 학생들만 상 받고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졸업식을 만들자, 이런 의견이 공유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강당 가운데 있는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모두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졸업식을 꾸리자라고 아이디어를 냈고. 그게 선생님들의 네.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실은 학생들의 네. 아이디어였다는 거죠? 네, 거의 100%가 학생들의 아이디어였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도움만 주시면서 이거를 실행에 옮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사고 졸업식이야 많이 언론에 좀 네. 색다르게 한 것이 소개됐었는데, 그게 사실 처음 그 발상은 학생들이었다. 네. 야, 좋습니다. 그리고 좀 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교가가, 네. 교가를 또 학생들이 직접 제작을 했다고요. 지금 현재 교가를 만든 것은 이제 1회 학생들이고요. 제 1기 학생들이 만들었는데, 매년 학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교가 만들기 작업을 하긴 합니다. 네. 이 교가는 내가 꿈꾸는 학교예요. 네. 지금 혁신학교를 어떤 정해져 있는 모델로 너희가 여기 와서 이대로 따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학교, 너희들이 꿈꾸는 학교는 뭐니? 그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취지고요. 첫 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의견들을 모아서
그때 이제 노래 가사 만들기를 했었거든요. 그 가사들을 모아서 이제 전문가한테 곡을 붙여달라 라고 해서 만든 게 지금 현재 선사고등학교 교가입니다. 한번 교가를 한번 들어보죠. 네. 한번 우리 같이 불러주세요. 이 친구 노래 잘하는데 제가 잘 못해서. 또 음악 전공이시라고. 교가도 많이 부르겠어요? 네. 우리들의 뜻이 실현되는 곳, 교사와 학생의 벽을 허무는 곳, 서로의 인권과 개성이 존중되는 곳, 따뜻한 보금자리 선사. 나가자 넓은 세계로 우리 서로 손 맞잡고 함께하면 두려움은 없어. 뛰어보자 더 큰 세상에, 펼쳐보자 우리 인생을, 하늘을 향해 힘껏 날아오르자. 우리는 sunshine, 행복한 꿈을 꾸죠. 아름다운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춰요. 우리는 sunshine, 우리가 희망이죠. 아름다운 미래의 세상을 되는 sunshine. 못하는 노래로 따라 부르는 힘듭니다. 아니, 무슨, 사실, 대부분의 학교의 그 교과는요, 다 산이 들어가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 거 보니까, 대둔산, 기슭에 뭐 이렇게 들어가고요. 고등학교 거 보니까 뭐, 식장산, 내다라운 뭐 이렇게 거의 산이 들어가거나, 그리고 굉장히 장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즐겨 부르질 않는데, 이건 거의 유행가요 같은, 아주 색다른. 그래서 한 번은 에피소드가 이제 임원 수련회를 가서 거기에 이제 스텝에게 교가를 틀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교가를 못 찾았어요. 교가다운 노래가 없어서 작업해야 되는데 무거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못 찾아서 못 틀어서 저희가 막 뛰어가서 이겁니다 하고 이제 틀은 적도 있고. 이거는 정말 전국의 모든 학교에 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장엄한 무거운 곡도 좀 바꾸고 이번 기회에, 그리고 노랫말도 좀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손사고처럼 직접 지어서 바꿨으면 좋겠네요. 정말 교과를 바꾸는 운동 좀 확산시켜야 되겠어요. 어깨가 좀 들썩이는 신나는 곡이었어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언론에 많이 소개된 일인데, 우리 초창기에 교장선생으로 오셔서 큰 고생하신 이영희 교장선생님이 작년에 이임하셨잖아요. 이임식을 또 멋지게 준비하셨다고요. 그것도 학생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것도요? 어떻게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선사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는 따로 이렇게 영상 편지를 준비하고, 손편지 준비하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을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교사들과 교장 선생님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하는 거였는데, 학생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고 실제로 교장 선생님께서 전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계셨거든요. 그러셨다면서요. 이름만 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사귀지? 걔네 엊그제 헤어졌대.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벽이 없다 보니까 뭐 일예로는 이제 학교가 개교하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공사하는 아저씨가 뭐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교장실로 쭈르르 달려가서 교장 선생님 저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라고 이제 이를 정도로. 교장실 문턱이 아주 낮군요. 그럼 또 정말 엄마같이 대해주시는. 그렇죠. 학생들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았나. 떠난다고 하니까 섭섭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에 운동장에서 700명이 모여서 인간 하트를 그렸어요. 그죠? 와,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실은 저도 감동했거든요. 저도 그때 교장 선생님 모시고 같이 올라갔는데 학생들이 공공실 작전을 방불케 했어요. 학생들이 교장실 앞부터 교장 선생님 에스코트하고 나오면 다 하나씩 스케치북을 들고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릴레이 편지가 되는 거죠. 교장 선생님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을 지날 때쯤 2층 아이들이 옆쪽으로 빠져서 몰래 운동장으로 나가고
3층으로 올라가면 또 2층에 있는 애들이 몰래 운동장을 하고. 글쎄요. 그랬다고. 교장 선생님 모르게. 아, 교장 선생님 모르게. 예. 아니, 근데 그날 보니까 뭐 정말 그 평소에 교복을 잘 안 입던 학생들도 예? 교복을 다 교장 선생님 마지막 인사 배웅하는 차원에서 예. 다 입고 나왔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학생들한테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 우리가 자율규정인데 자율규정이라서 학생들이 평상시에 교복을 많이 그렇다고 대다수가 안 입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많이 안 입고 체육복을 입고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다. 입을 때 되니까 다 입는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입더라. 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하나의 감동을 그러니까요. 느꼈죠. 그걸 만약에 동원했어 봐요. 얼마나 그러게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에 대한 교장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으니까. 예. 그것도 하여튼 새로운 역사였고요. 정말 엄청난 감동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 선사고 혁신학교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제 선사고가 지금 졸업생을 2회 배출했죠? 예, 2회 배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과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느냐, 진짜 교육다운 교육을 하면서도 예. 대입 성적을 좋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우려였는데, 근데 뭐, 우려보다 굉장히 큰 기대에 부합하게 좋은 성적을 또 냈다고요. 예, 글쎄요, 이렇게 뭐 자랑 삼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 네. 나름대로는 선방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학력 향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네네. 과연 이 학력이라는 말을 뭘로 봐야 될 것이냐. 과연 대학 수학력 시험의 점수가 학력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을까. 라는 데서 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제 장면, 그 점수이기도 하고요.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그리고 당장 현실적으로 중요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육을 하되, 이 학력까지 같이 잡아야 된다. 대학 입시 성적도 좋아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실제로 굉장히 컸고요. 다만 이런 자신감은 있었어요. 교사가 일방적으로 떠먹여주는 수업을 듣고도 그것을 외우고 암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스스로 지식을 만들었다. 근데 너희는 절대 뒤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입학사정관제,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많이 보잖아요. 자, 이것만큼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른 학교 학생이 뒤지지 않는다. 라는 자신감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실은 둘째 해 지금 타규진 학생이 2회 졸업생인데요. 네. 2회 졸업생 때는 제가 고3 담임이 아니어서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나진 않고요. 1회 졸업생 때는 제가 고3 담임이었는데 네. 예, 전교생의 한 30% 정도가 인서울을 갔고요. 놀라운 성적을. 예. 그 다음에 한 50% 정도가 수도권과 국립대학 53% 정도가 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직업반이라든가 이렇게 애초에 대학 입시보다는 네. 직업전선으로 가고자 했던 아이들 한 10여 명에서 20명 정도 외에는 거의 다 진학을 했죠.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다시 반수를 하거나 재수를 한 친구들도 네. 있고요. 하여튼 2마리 토끼를 잡은 셈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학교를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하려고 하는 데가 많고 또 잘 되는 데도 많은데 고등학교는 많지 않았거든요. 예. 특히 인문계 학교 같은 경우는 대입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를 한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도 사실 선뜻, 그렇죠? 네. 또 학부모님들이 특히 왜 혹시 공부에 지장될까봐 대학 들어가는데 방해될까봐 그 혁신학교 지정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네. 이거를 선사고가 이번에 바꿔놓은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가 지금 혁신학교에 제일 많아요. 그리고 예, 중학교, 그렇죠. 고등학교 가면서 조금씩 적어지잖아요. 이게 좀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초등학교에서 혁신교육을 받았는데 또 일반 중학교 갔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혁신초등학교, 혁신중학교, 혁신고등학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학교도 좀 혁신학교처럼 바꿔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시가 아니라 수시에 일부러 스펙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 활동이 고스란히 입학 성적에도 좋은 결과를 맺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면접이나 이런 것을 해보면 학생들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예, 이미 뭐 토론도 많이 하고, 예,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발표도 많이 해봐서. 네. 혁신학교 가면 대학에 불리하다는 평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요. 본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내가 무슨 스펙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 생활이 재밌어서 열심히 정말 즐겁게 했고 즐겁게 참여했고 네, 예. 그 내용을 그냥 고스란히 입시에 담아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성공적으로 입시를 치러냈는데 입시에서 성공적이어서 좋았다기보다 제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함께 무언가를 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갔다. 그래서 약간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사실 고3 때나 고등학교 3년이 지옥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네. 그런데 사실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학교 다니고 대학도 원하는 대학에 가고 그 비결이 뭐예요? 저는 네. 고진감래라는 말에 동감이 잘 되지 않거든요. 네. 그냥 순간순간을 즐겁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을 정말 즐겁게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즐겁게 또 공부하는 것도 친구들이랑 같이 즐겁게 항상 즐겁게 하다 보니까 고3 때도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고3 때마저도 즐겁게 해내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고진감래 얘기 하잖아요. 네. 오죽하면 이제 저도 교사 시절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는 군대 간 셈 치고 3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공부에 올인해라 뭐 이런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했던 적이 네. 있었는데 그런데 참 즐겁게 행복하게 공부하고 좋은 결과. 그래서 아까 제가 북유럽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게 한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을 지금 보는 거고 특히 지금 타규진 학생의 경우는 뭐 일부러 어떤 스펙스 학교에서 학생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해서 맞춤식으로 공부한 것도 아닌데, 마치 또 물 만난 곡이라는 표현을 또 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3 때도 아주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또 결국 지금 교직, 지금 어디에 지금 진학을 했죠? 춘천교육대학교에 왜 춘천교대를 가게 됐나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네. 하면서 원래도 초등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은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이런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받은 혁신 교육이 너무 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다시 베풀어야 된다는 의무감도 느꼈고요. 그래서 내가 교직에 나가서 나도 한번 혁신학교를 만들어보고 혁신교육을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선사고 다닌 게 굉장히 큰 어쨌든 도움이 됐겠어요. 네, 저를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저의 꿈을 키워나가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자를 뒀고요. 앞으로 이제 타규진 양이 또 선생님이 되면 더 멋진 혁신학교가 거기 가서 또 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걸로 좀 막 상상이 됩니다. 뭐 제자로서 그리고 또 동료 교사로서 예, 훨씬 더 뛰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어쨌든 배성우 선생님 혁신학교 지금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혁신학교 교사로 가장 행복할 때, 보람 있을 때는 어떤 경우고 또 가장 솔직히 또 어려운 점은 뭔가요? 네. 제가 2011년 개교할 때부터 선사고에 있었으니까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실은. 그런가요? 예.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정도면 거의 수업이 끝나고요. 이제 다른 학교로 가야 되죠. 저도 이제 다시 일반계 인문고등학교로 갈 텐데,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글쎄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지나간 추억은 다 아름답거든요. 네. 근데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더 좋았던 기억이 많아요. 일단 가장 행복했을 때는 다른 학교에서, 이 학교 왜 이래? 요즘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혼자 투념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면서 저 혼자 진행했던 일들을, 여기서는 실현할 수 있었던 것. 내 생각을 그대로 교육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받으면서 저 역시 학교에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학생과의 관계가 어느 학교보다 좋았던 점. 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업 시간마다 다르겠지만 네. 정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는데요. 제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3 학생들 중. 네. 저는 이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요. 물론 그 학생들은 제가 못 자게 하니까 힘들 수도 있겠지만 못 자게 한다고 해서 안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이 가능해요. 만약 어떤 학생이 일부러 엎드려 자는 건 아닌데 막 졸잖아요. 네. 야, 네가 내 수업 시간에 졸 수 있어? 그냥 재수하고 올게. 그리고 나갔다 오거든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어려운 점도 있죠. 이제 하나는 좀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처음에 개교하면서 모였던 선생님들이 나름 다 연구도 열심히 하고 많이 공부를 하던 선생님들이었어요. 참교육 실천도 많이 하던 선생님들이었고, 그러니까 왔을 때는 다 내가 최고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던 거죠.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드는 자괴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저 선생님은 뭐 이렇게 잘해? 나는 왜 이걸 못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혁신학교가 일이 많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뭐 일부분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모든 걸 만들어 가니까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슬로건 하나 정하는데 이틀 회의했어요. 정말 회의주의자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회의가 짧습니다. 이미 한 4년을 넘게 겪어오면서 많이 만들어졌기 아무래도 때문에. 초창기 이제 기틀을 잡아가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것조차도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힘들게 회의를 하면서 이게 실현됐구나. 제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한 것이 불필요한 공문 처리, 서류 작업이 아니었거든요. 실은 제가 그래서 다른 학교 선생님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사가 잡무에서 행정일에서 손을 떼는 순간, 거기서 좀 멀어지는 순간 학생들이 행복해지고 교육활동이 나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하도록. 실은 선사고가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선사고 교사들이 맹목적인 헌신이라기보다는 많은 부분 행정 업무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에서 수업에 좀 더 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좀 사실은 뭐 많이 헌신과 희생을 강요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보람, 자긍심, 그게 가장 큰 그렇죠. 거예요. 그게 이제 동기유발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내 일이 쓸모없다라고 느낄 때 정말 자괴감이 드는데 내가 일을 많이 하면서 힘들어도 거죠. 힘든 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미치면 미칠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 타규진 학생도 혁신학교 3년 보냈는데 가장 행복할 때가 어떤 경우였고 또 솔직히 또 어려운 점 뭐였어요? 네, 저도 졸업한 지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 힘든 기억은 차차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도 기억에 남는 기억이 있다면 처음 이제 학교에 들어왔을 때 너무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유를 마치 책임 없는 자유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좀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합심해서 이해해 나가고 소통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변했어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뿌듯하고 저 스스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혁신교육의 수혜자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인생에 있어서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함께 지냈던 친구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까지도 정말 저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정말 선택받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특혜는 특혜였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혁신학교 한번 근무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뭐 아무 관한테나 주어진 게 아니었고요. 또 특히 학생들은 그렇죠. 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 또 꿈꾸는 학교를 만들어 볼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오늘 선사고 통해서 정말 이게 왜 혁신학교라고 하는가를 많은 분들이 깨달았을 거고요. 동시에 이게 뭐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육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학교고 진정한 모습. 지금 사실 많은 학교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입시학원화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선사고가 학교의 본질을 찾아가는 건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선사고나 혁신학교를 보면서 희망을 보지만 동시에 또 이게 잠시 잠깐의 그 실험으로 그치는 건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일부분 동의합니다. 네. 혁신학교의 시작이 교사의 자발적 교육운동에서 시작이 됐고요. 혁신학교의 확대 역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이 됐고 그들의 공약이 혁신학교 확대였고 그러니까 양적으로 지금 제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확대가 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올해 한 800개인데 내년엔 10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좀 우려가 돼요. 네. 근데 이 혁신학교의 성공 요인은 철저하게 확고한 철학과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 그리고 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학생이 또 역시 그 주체로 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혁신학교가 지금의 혁신학교 모습은 하나의 파일럿 학교일 수 있다. 하나의 시범학교 혹은 실험학교일 수 있다. 라는 데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혁신학교에서 실험을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는 몇몇 것들은 이미 많은 학교로 전파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혁신학교 자체를 어떤 하나의 실험 아니었느냐라고 한다면 일부분 인정하지만 그 부분의 많은 요소들은 현재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길이라고 본다면 이 실험조차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까 몇 개는 정말 전국적으로 확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죠? 우리 또 타규진 학생은요? 네.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혁신학교의 교육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혁신학교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혁신학교 출신 교사가 생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사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 작은 학급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좋은 건데, 다만 이제 그거를 문의만 또 적용시키면 복수담임제, 또 엉뚱한, 그죠? 전혀 어떻게 보면 영혼 없는 교육이 또 돼버리는 이런 셈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참, 그러나 이제 몇 가지는 정말 혁신학교 이 선사고에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삼각산학교든 또 다른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배성우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진보교육감들이 자기 공약 실현 차원에서 지금 혁신학교를 양적으로 늘려가는데 사실 질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분은 20%밖에 제대로 된 혁신학교는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느 분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얘기는 절반은 무늬만 혁신학교다. 이런, 그래서 어느 정도 질관리가 되면서 제대로 혁신학교를 해 나가야 정말 그 많은 분들이 혁신교육이, 혁신학교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지난해 13분이나 진보교육감이 또 당선된 동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소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어쨌든 혁신학교가 좀 더 확산되도록, 선사고와 같은 학교가 많아지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혁신학교는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 남한산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일종의 학교를 새롭게 바꿔보자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한 혁신학교가 이제는 공교육의 대안을 넘어서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학교 문화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직적인 학교 문화를 수평적으로,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그리고 차가운 경쟁 교육을 따뜻한 협력 교육으로 바꿔보자는 게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지난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혁신학교야말로 학교 문화의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에게는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학부모님들에게는 만족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는 사기와 보람을 찾아주자는 것이 바로 혁신학교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학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가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이와 같이 신바람 나는 행복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점점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